저는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봅니다. O2O. 한마디로 딱 그 세자로 줄이면은 오프라인 투 온라인.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하고 잘 맞아요. 저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비대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은 O2O다. 그래서 요걸 이제 어떻게 문제가 그럼 O2O면 그냥 바로 다 되느냐 아니죠. 이게 오프라인 세계에서는 지금 현재 물질의 세계고 소유고 복제 불가고 남의 저작물 복제하면 잡혀가죠. 그죠? 남의 땅 내 마음대로 들어가 살면은 잡혀가죠. 남의 집에 들어가도 안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요런 세상인데 온라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가 가능합니다. 법적인 책임 여부는 나누고 아주 작은 노력만 갖고도 무한 복제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약간의 노력, 클릭 몇 번만으로 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몇 날 며칠 걸려갖고 내가 오늘 요 지금 강의하는 거 이거 실시간 스트리밍 한다 그러는데 다 되고 나면은 이거 복제하는데요. 딱 우클릭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딱 두 번이면은 가는 데는 시간 좀 걸리지만은 나는 만드는데 시간이 그리 많이 걸렸지만 이거 수백 개 복제를 하는데 시간이 비용이 안 들죠. 요게 바로 온라인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정보로 된 사회고 공유가 가능하고 편집과 복제가 가능하다. 요런 각각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특성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게 결합이라 했잖아요. 하다 보면은 현실 세계의 가상과 가상 세계의 현실이 만나서 결국은 서로 충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 우리나라에서 아주 문제 많이 됐던 거 있죠. 우버, 에어비앤비. 가서 뭐 사람이 그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막 기존 업자들하고 막 그 다툼도 심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기득권들이 그거를 숙박업자들이 에어비앤비 안 내줄라 하죠. 택시 기사들이 우버에다가 자리 안 내줄라 하죠. 자기 밥그릇이니까. 그래서 이걸 뭐 기술의 발전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데 기술의 발전보다 더 중요한 게 생존입니다. 우버 기술 좋으니까 들어와라. 그럼 택시 기사들은 어떻게 다 실직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못 들어오게 하면은 자기네들이 살아남는데.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우버 같은 이런 걸 안 할 거냐? 언젠가는 해야 돼요. 늦으면은 우리나라는 세계의 다른 나라의 기술이 다 종속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이 주는 서비스를 우리가 받아먹고 살아야 돼요. 그럼 뭐 예를 들자면은 항공 그 전투기 산업 같은 경우에 미국이 싹 다 싹쓸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뭐 FA50인가 회가 몇 대 판다 그러는데 해봐야 진짜 세 발의 피죠. 나머지는 중요한 거는 그거 뭐 FA50 도대체 몇 대를 팔아야 저거 F-35 그 한 대 사오겠어요. 말도 안 되는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술 종속이 되면은 그렇게 되게 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부딪히지 않는 슬기로운 방법을 찾아서 갖고 와야 된다. 그런 거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명분. 그래서 똑같은 걸 하더라도 뭐 예를 들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하나 없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나는 이거를 지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응가가 한 덩어리 있다 칩시다. 좀 밥 먹고 나서 지저분하긴 한데 응가를 내가 손에 들었어요. 와 이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인상 찡그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앞에 여기 보니까 아기가 이렇게 막 오고 있어. 이걸 안 하면 아기한테 이게 병이 걸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들어줬어. 좋은 일이잖아요. 똑같이 응가를 손에 들었는데 이게 바로 명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어떤 대의 명분을 갖고 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사업이 정당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단한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역사상 아주 나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중근 의사입니다.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살인자죠. 아주 대역죄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명분은 어떻습니까? 애국지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대의명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사업에다 대고 지금 현재 이 O2O에다 대고 어떻게 적용을 시켜서 저 충돌과 갈등을 자연스럽게 해결을 할 거냐. 결국은 충돌이라는 갈등이라는 거 이거 자체가 뭐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먹고 살라는데 내 밥그릇이 침해받는 거거든. 그래서 그 못 받게 하는 거라. 그 밥그릇을 침해하려는 자와 침해받지 않으려는 자.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명분에 좋다. 그런 것 같으면 자기가 수긍하고 들어가고 따라하고 인정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바로 지금 사업에서 이 부분을 바로 해결해내야 되는 겁니다. 저거만 되면은 물건이 뭐 대박이 나가 전 세계에 다 팔지 아니면 주위에서 뭐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치 혹은 몇천만 원치 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1인 기업이면은 한 달에 1,000만 원 매출만 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원재료비가 들어가든 말든 먹고 살아요. 그 종류가 뭐 벼든 큰 상관없이. 그래서 그랬는데 그것을 조금 더 나갈란다. 근데 그 이제 명분이 없으면 못 팔 수도 있는 거고, 있으면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까. 그 다음에 물건을 파는 것도 그 사줄 수 있는 고객들이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찾는데 고객들도 명분이 없으면 안 사요. 지금까지 내가 동네에 있는 편의점에서 잘 샀는데 왜 마트까지 내가 가야 되냐고. 마트까지 가야 될 명분이 있어야 가는 거거든요. 마트 가던 사람이 편의점 가려면 편의점 가야 되는 명분이 필요하듯이 그 고객들한테 그 명분을 만들 거를 나는 내 사업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오신 분 중에서 보면은 그 배 만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이 배 만드는 거를 이런 거 하려면 이제 지자체 지원도 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개발하려면은 청년창업자가 무슨 돈과 그걸 다 만들어요. 그러면은 지자체에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해 주니까 속으로 감사한 마음 가지고 배만 열심히 만들었어요. 담당 공무원은 마음이 어떨까요? 작아요. 그래 안 받는데? 안 그러겠어요? 좀 더 기분 나쁘면 저거? 근데 그거 똑같이 그거 아니라 예, 주무관님 제가 이만큼 만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과장님 모시고 한번 오시죠. 오면은 제가 딴 건 못해도 컵라면 2개 제가 아주 컵라면은 하도 많이 먹어갖고 진짜 맛있게 끓입니다. 저보다 컵라면 맛있게 끓이는 사람 잘 없을 겁니다. 가서 컵라면 한 그릇 하시죠. 진짜 컵라면 맛있게 계란 동동 띄워갖고 하나 탁. 네. 그렇게 해가 배 요만큼 만들었습니다. 봐라 그래 사람이 그러면 사람들이 이럴 거야. 봐라 사람이 이래야 된다. 이러니까 야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야는 밀어줘야 안 되겠나? 과장한테가 보고를 하겠죠, 그죠? 와, 그거 봤더만은 김 사장이 너무 잘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갖고 진행 과정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자기네들이 지원해 줄 거 찾는 거라. 내년에 이 사업 있는데 이거 한번 응모해보라 할까요? 아니면은 우리 뭐 배를 만드는 거 포항에서는 이제 바닷가에 있으면은 포항이나 울산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은 우리는 배를 갖고 관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관광센터하고 연계시켜 볼까요? 아주 작은 전화 한마디에 컵라면 한 그릇 갑시다. 실제로 컵라면 대접해도 괜찮습니다. 가서 뭐 초기 참가 무슨 돈이 있어갖고 횟집에 가갖고 일식집에 가갖고 그걸 대접 못 하잖아요. 아니면 돼지국밥 한 그릇 하든가. 예. 그런 식으로 해도 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주무관님들이 와가 조금 비싼 걸 사는 것 같으면 그분들이 사실 거예요. 삥 안 뜯어 먹는다고. 그래도 내가 가서 먼저 내려 그러고 그런 마음들. 그게 바로 아무것도 아닌데 로비 아닙니다. 명분입니다. 지원해주는 그분들한테 지원해줄 명분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나를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지원 사업을 만들어 줄 수 있지. 꼭 있는 대부분 지원 사업을 만든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담당 주무관님들 열정도 좀 필요한 거고. 그렇지만 다 성공한 분들은 대부분 보면 그런 케이스를 통해서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사는 분들이 있는 사업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러면 그거를 했는데 그러면 뭐 담당 공무원들이 그걸 다 해줄까? 안 해줍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 정도 노력을 할 수 있으면 다른 데도 그 정도 노력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 군데 두 군데 하다 보면 그런 노력들이 내 습관화가 됩니다. 그럼 그게 내 인성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주위에 사람들이 볼 때 자는 도와줘야 되는데 뭐 방법이 없네. 옆에 가고 김 사장 이 사장 쟤 뭐 잘하던데 우리 좀 할 거 없나? 너희 회사 뭐 납품 좀 받아주면 안 돼? 친한 친구 있으면 비슷한 거 같으면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는데? 한번 오락해봐라. 그렇게 했죠, 그죠? 그렇게 해갖고 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과정들을 해갖고 돼요.
뭐 정상적으로 내가 어디 기술이 있어가고 개발해가지고 그 마인이 이야기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뭐 모이는 사람들이 막 모여갖고 뭘 18명이 조그만 아파트에 글쎄 실제로 다 그랬다고 보지도 않아요. 그렇게가 성공하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사업이란 건 사람과 사람이 모여갖고 하는 거지 그렇게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개발했다? 그런 거는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물론 그렇게가 되면 많이 돼요. 근데 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려다 보면 또 그리고 개인이 너무 희생을 많이 해야 돼요. 나를 내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일벌레가 돼야 되거든. 근데 요즘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워커 앤 라이프 밸런스, 워라밸이잖아요. 그죠? 그 워라밸도 해야 되거든. 사람이 우리 때는 내가 첫 창업을 1982년도에 시작했는데 그때는요. 일을 했는데 돈 받으러 갔더니만 용역을 제공해주고 돈 달라니까 돈 없다고 다음에 오라더라고. 그 다음에 또 가니까 짜증을 막 내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내 일 시킨 사람들 월급도 줘야 되고 뭐 이제 돈은 다 줬는데 그래서 세 번째 또 가니까 욕을 막 하더라고. 아, 골마 그거 되게 돈 밝히네. 그러더만은 네 번째 또 바로 갔더만 많이 맞았어요. 그냥 실컷 두드려 맞고 그냥 뺨을 막 그냥 얼얼얼 하도록 맞았어. 어린 놈의 자식이 어디 어른 앞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돈을 밝히고 있어. 나도 그때 지금 생각하면 내가 눈을 별표로 뜨는 방법을 알았다면 안 맞았을까? 네. 눈은 별표로 못 뜹니다. 그죠? 동그랗게밖에 못 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어린 녀석이 가서 일해주고 돈 달라는 그건 나쁘고 어린 녀석 돈을 떼먹고 패는 사람은 지금은 100% 감옥입니다. 그죠? 무조건 감옥인데 그때는 그게 통용되던 시대였어요. 그 뭐 파출소 가서 이제 지나가다가 경찰관이 와서 왜 그러냐 그래서 사실 이래야 그러다니까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 사람 데리고 가 처벌하는 게 아니고 경찰관도 보고 묵인하던 그런 때였어요. 어른이 애 뭐 몇 방 때리는 그런 건 뭐 별 문제 없던 그랬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이제 그 시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는 현재거든. 과거에 어땠거나 그거는 그냥 과거에 있던 거 과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내가 없거든. 내 DNA는 600만 년 전 나왔던 최초의 유인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진화의 진화를 흡입해가지고 내 DNA에 그게 고스란히 다 있다고요. 좀 더 남들보다가 내가 같은 노력을 해서 좀 더 잘되게 하려면은 비결이 있습니다. 뭘까요? 비결이 있다고. 그 비결은 지금 이야기 좀 재미없죠?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눈은 번쩍, 귀는 쫑긋. 자, 이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할 거냐? 왜 마케팅이냐? 요 마케팅에 대한 정의는 그 이름도 거룩하신 여성한 박사님께서 하신 겁니다. 인터넷 치보면 나와요. 그래서 여성한 박사님이 누구시라고요? 아, 재미없다. 미잖아! 이래야지. 자, 마케팅이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고객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다. 이게 됐으면 마케팅은 성공을 합니다. 저게 담겨 있으면.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 뭐냐 하면은 고객이 필요로 할 만한 것을 기획하고 고객이 필요 없는 건 아무리 좋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이아몬드 100캐럿짜리 이따 치고 1억에 줄게. 나 안 사요. 그거 필요 없거든. 근데 그거 뭐 어떻게, 근데 보석상인 것 같으면은 집을 팔아서라도 사겠죠. 그죠? 집 팔아도 그러면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자기가 팔 수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사겠지. 그래서 이게 필요로 할 만해야 돼. 첫째. 필요로 할 만한 것을 만들고 우선 기획을 해라. 디자인이라는 거는 디자인이라는 게 드로잉이라는 개념도 있지만은 드로잉이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디자인의 큰 의미가 그겁니다. 문제 해결, 어떤 필요로 있는 거를 현재 내가 원하는 목표 쪽으로 가져가는 거. 그거를 디자인이라 그럽니다. 뭐, 이렇게 자르고, 뭐, 이렇게 그리고, 그거는 아주 좁은 의미의 디자인이고, 큰 의미는 문제 해결적인
방법, 그런 것들을 이제 디자인이라 그러는데, 요 디자인은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그러고 나서 뭐냐면은 전부 다 청년 창업가들, 이게 사업계획서 보면은 나는 저 사람보다 쌉니다 이래. 왜 싼지도 모르고, 그걸 왜 싸게 해야 되냐고 물으면은 저 사람이 1,000원 하니까 저는 800원 해야 안 팔리겠습니까? 그럼 중국에서 600원 만들어 못 갈 건데, 그럼 그때는 400원 받을 거냐? 예, 그래야죠. 원가가 얼만데? 계산 안 해봤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망했네, 그죠? 망해놓고 왜 사업을 시작하냐고. 그게 아니라 내 제품은 이러이러한 이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구매를 하라.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더 좋은 게 있잖아요. 시장에 1,000원이 형성되어 있는데 내가 2,000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성공을 하죠. 그건 아무도 못 넘어와요. 가격을 싸게 하고 싶은데 이미 1,000원짜리인데 500원 하면은 2,000원짜리 시장을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자기는 3,000원짜리, 4,000원짜리를 갖고 들어와야 내 시장을 뺏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약간 높은 가격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사람들이 수용해 주게끔 이걸 만들어내면은 되는데, 요즘 청년 창업가들은 거의 대부분 그래요. 싸야 팔리니까 뭐 20% 쌉니다. 30% 싸게 설계하겠습니다. 왜 그래 했는지 근거도 없고 그냥 뭐 밑도 끝도 없고 그냥 30% 싸야 된대. 그게 내가 이야기하는 망해놓고 시작하는 사업이다. 너무 안 위험합니까? 그래서 그건 안 돼. 그래서 이 말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 가격이 기존에 1,000원짜리가 있다면 내가 이거를 1,000원에 같이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가격은 참고는 하되 그게 내 가격에 영향을 가능하면 작게 미쳐야 된다. 뭐 다른 집에는 다 그거 1,000원에 팔던데 당신은 왜 2,000원에? 이러한 것들이 고객들이 채택할 만한 충분한 요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다 쳐요. 한 알에 1억 원인데 먹으면은 10년을 더 산다. 그러면 100억 가진 사람이 내일 죽게 생겼는데 1억 내고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겠죠, 그죠? 별거 아닌 거라도 실제로 사람이 산다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으면 알약 하나인데 1억 내고 먹죠. 돈이 좀 더 많은 사람이 10억이라도 내고 먹겠죠, 그죠? 그게 바로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가치를 내가 줬다는 거거든. 가치가 없는 데는 단돈 10원도 쓰기 싫어합니다. 나한테 100캐럿짜리 다이아를 1억에 주겠다 안 한다 했잖아요, 그죠? 나는 그런 데는 가치를 못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구매를 안 하는 거고,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인데 10억 주면은 난 100억 재산이 있다, 좀 더 살고 싶다, 하나를 먹으면 10년 산다? 10억 아니라 그런 사람한테는 흥정 잘하면 20억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살 가능성은 얼마? 대단히 높다. 100%에 가깝다. 그래서 그게 바로 가치라는 겁니다. 너는 왜 비싸냐? 아니, 저 사람이 산다고. 왜 비싸냐가 아니라 저 사람이 사고 있다고. 이렇게 난 지금 팔고 있다고. 심사위원님들, 내가 팔고 있습니다. 1,000원짜리는 하루에 10개밖에 못 파는데 난 2,000원짜리인데 하루에 12개를 팔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더 이상 증명할 게 필요 있어요? 실제로 팔렸는데. 그게 바로 가치라는 겁니다. 심사위원들도 거기에서는 아무도 시비 못 걸어요. 시비 걸면 그 사람 나한테 데리고 오세요. 내가 꼴방 땡꽁 해줄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전달하는데 뭐냐면 고객을 행복하게 하는, 그 이제 이 사람이 곧 죽을 사람이 알약 하나 먹고 10년을 더 산다. 진짜 행복하겠죠, 그죠? 돈하고 자기 생명을 바꿨으니까. 그렇게 하는 일련의 과정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있는 이 복잡한 과정들, 요거를 마케팅이라고 한다. 뭐 사람들이 마케팅 통상 물으면은 마케팅을 오래 몇십 년씩 전공한 사람들도 물건을 만들어 갖고 어떠고 포피가 어떠고 저떠고 이런 대도 않은 소리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저런 거 있잖아요. 쌈폰 찾다가 열받아서 내가 차린 집. 마케팅 정의가 하도 마음에 안 들어서 여성한 박사가 2014년에 새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이제 요거인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위하여 최고의 기술, 최고의 부가가치, 최소의 자원 사용. 지금 자원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황사도 막 일어나고 그 미세먼지 어떠고 저떠고 그런 게 그전에 하는 게 기후변화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기후변화가 원인이 아니고 중국의 공해 산업들 때문에 그랬죠. 그죠? 코로나로 인해 갖고 중국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갑자기 하늘이 맑아졌잖아. 1년 만에 기후변화가 그리 확 돌아오지는 못하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도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원을 사용을 하는데 최소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제조와 폐기가 자연히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할 수 있고, 내가 뭐 이 자원을 100톤을 썼다 그러면은 요걸 100톤을 버리면은 자원이 뭐 한 몇 년 있으면 전혀 문제 없이 그다음 내년에도 또 100톤 캘 수 있고 그 다음에도 100톤 캘 수 있고 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다시 말해서 친환경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친환경이라는 게 그 말입니다. 친환경이 뭐고는 친환경이지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제조와 폐기가 자연히 수용 가능한 수준, 요거면 이게 바로 친환경의 정의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와 고객의 지속 가능한 행복, 회사만 행복해도 고객들이 외면할 거고, 고객만 행복하면은 그건 자선 사업이고, 그죠? 그래서 회사와 고객이 같이 동반 행복하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게 계속 행복을 해야 된다. 요게 마케팅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에 있는 새로운 마케팅의 정의입니다. 지금까지 마케팅 정의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면은 잘 안 맞아요. 요거 갖고 하면은 기가 차게 맞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요거는 외우십시오. 외워놓고 일을 하다가 이럴 때 가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마케팅을 하다가 답이 잘 안 나오면 요걸 딱 떠올리세요. 그럼 가야 될 방향이 보이실 겁니다.